직속상관의 갑질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헐크로 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제 마음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NG 땡땡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이유가 뭐건 간에 직속상관이면 출근부터 퇴근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고 서로 뭔가 업무로 얽혀 있을 때가 많겠죠. 맞아요. 그리고 뭐 말을 주고받을 때가 많고요. 그러면 누가 잘했건 못했건 원인이 뭐건 간에 어쨌든 상관과 밑에 직원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면 이건 괴로운 거예요. 이건 괴로운 게 맞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누구라도 심지어 부모라도 타인에게 화를 내고 무리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원래 없는 겁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가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 직속 상관의 갑질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아마 그 직속 상관이 표현하신 여러 가지 감정 표현 같은 것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을까. 이제 자세한 예는 안 나와 있지만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헐크로 변하고 싶다. 이거는 앵거인 거죠. 화가 많이 나고 네네. 분노하게 되는 거죠. 이 화라는 것도 적절하게 화가 날 만한 상황에서 적절하게 화를 내는 건 필요해요. 인간의 마음 안에 화라는 감정은 베이직 이모션 중에 들어가요. 인간의 베이직 이모션이 5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happiness, 네. sadness, 네. anxiety, 그 다음에 anger, 네. 그 다음에 disgust. 오, 운영 박사님 또 잘난 척 영어 한다 그랬지만 어쨌든 네.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행복감, 네. 그다음에 sadness, 슬픔, 그다음에 불안, 그다음에 혐오감, 그다음에 화. 이게 5가지가 베이직 이모션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감정이고 네네. 기초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정이 느껴진다고 이상할 게 아니라는 그렇죠. 거네요. 화는 낼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네네. 근데 문제는 과도하게 또는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화도 가르쳐 줘야 돼요. 잘 내는 법을. 그러니까 제가 네, 그럼요. 모든 건 다 배워야 되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딱 20살이 됐다고 네, 오늘부터 제가 잘합니다. 이렇게 안 돼요. 네네. 그래서 마음도 상당히 가르쳐 줘야 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런 어떤 상황들 때문에 헐크처럼 변한다는 거는 그냥 약간 기분 나빠 이 정도의 선을 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고 어떨 때 막 폭발하고 싶은 정도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화를 경험하는 거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되게 안 좋아요. 이거는 의학적인 데이터가 있는데요. 일단 이뮨 시스템이 약화돼요.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약화가 되고요. 화를 혼자 끙끙 참고. 네네. 그리고 일단 화가 난다는 거는 이 앵거는요. 화는 싸울 준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거예요. 네네. 싸울 준비를 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파이팅 하거나 아니면 나를 지키기 도망가야 되겠다. 내지는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프리즈 되거나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지키기 위한 그 다음에 반응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싸울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교감신경이 체계가 굉장히 활성화돼요. 그래서 심박동수가 이제 빨라지고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내 혈압이 높아지고 이래서 결국은 수명이 줄어요. 네, 그게 결론이에요. 그렇게 돼요? 수명이 진짜? 줄어요. 네. 이 적절선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면역 체계가 떨어지죠. 수명이 줄어요. 이 화를 지속적으로 너무 많이 내면요. 우리 뇌 안에서 이 쇼텀 메모리라고 해요. 단기 기억과 그다음에 저지먼트, 판단 기준을 내리는 부위의 뉴런, 신경세포가 파괴가 돼요. 화를 계속. 이건 제가 데이터를 모아서 알려드리는 거지 네네. 저희 주장이 아닙니다. 실제 과학적으로. 네, 의학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이럴 때 그럼 내 마음을 편안하고 평온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요, 이런 상황에서 편안하고 평온한 거는 불가능합니다. 네, 기준을 그렇게 삼으시면 안 되고 좀 괴로워요. 근데 고통스럽지 않을 정도의 괴로움을 좀 낮춰야 되겠죠. 네. 이 상황에서 저는 너무 신나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쵸. 자, 그런데 화라는 것은 꼭 적절하게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가 화를 자주 내요. 그러면 나의 어떠한 습관과 태도 중에서 화가 많이 나는 어떤 부분이 있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분의 이제 사례에서 딱 생각나는 건 뭐가 있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의 상사라든가 나의
어떤 파트너, 왜 일하다 보면 파트너가 있잖아요. 이 사람의 행동에 막 너무 늘 초점을 맞춰. 네네. 근데 내가 나를 마음대로 못하는, 내가 남을 어떻게 마음대로 해요? 못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물론 이 직속 상관이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직속 상관은 나의 통제권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못해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어떻게 선을 넘을 때는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이제 조직 내에서의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 아니 내가 있어서 회사도 다니는 거지 회사 때문에 내가 생존하는 건 아니니까 그럴 땐 정말 잘 생각을 해서 나의 정신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는 유지하는 쪽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수도 있고요. 네네. 대놓고 싸우라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요. 인간과 인간은요. 힘의 균형이 되게 중요해요. 네. 이 힘의 균형이라는 게 주먹의 균형이 아니고요. 내면의 균형이에요. 네. 그래서 막 갑질을 하고 난리를 치면 그때 지나치게 이거에 대한 어떤 모욕감을 느낀다든가 두려운 경우가 있어요. 너무 무례하게 굴 때는 약간 거기에 단호하게 화를 낼 필요가 있어요. 너무 심하다 싶어요. 네네. 단호하게 화내는 게 예를 들면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그냥 화를 내는 거예요. 오, 이거는 네네. 전혀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요. 네. 단호하게 화를 내는 건 어떤 거냐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 굉장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부장님과 저와의 사이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찾아보기 위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장님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단호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분들은 아이 오은영 박사님 지금 거기 앉아서 얘기하니까 가능하지. 이게 뭐 생계가 달려있는 회사에서 나의 상관인데 그러니까. 이게 힘의 균형인 거예요. 이래야 좀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만만하게 안 봐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고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는 순간 만만하게 봐요, 상대방이. 그래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네. 일단 calm down. 조금 진정하고 네. 목소리를 조금 좀 낮추고 네. 말도 조금 슬로우 템포로 하고 네. 꼭 필요한 말만 하는데 네.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트리거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단호한 화를 내야지 네. 이거에 대해서 막 인간적인 진짜 성격 이상해 뭐 이런 데든가 나까지 감정에 너 휩싸여버리면 몇 살이야 네. 뭐 이런다든가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이분이 얘기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너무 소리 지르지 말고 어떨 땐 조금 힘들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아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그분이 만약에 부장님이면 부장님 제가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정말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이거 여러 사람이 다 있을 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어떠한 집단에서 오는 그런 그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은 조금 조심도 해요. 근데 어차피 막 뭐라 하니까 그 말을 했다고 해서 관계가 더 나빠질 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최악이기 때문에. 어차피 내 계속 손해 볼 안 건 좋은 말 할 없는 거니까 거예요. 저 네. 사람은.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표현을 해보는데요. 이거를요 거울을 보고 200번 연습해야 돼요. 거울 그렇죠. 보고 왜냐면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거 네, 하려고 네. 가서 감정에 휩싸여 버릴 수 있으니까. 네, 부장님 이렇게 해서 그걸 딱 거울 보고 여러 번 해야 현장에 여러 가지 당황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게 조금 나와요. 그래 이 모든 과정은 나를 위해서래요. 네. 이 사람한테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정신 건강과 나의 여러 가지 뭐 신체적 건강, 네.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면의 힘의 이 균형을 좀 유지해 보시라는 거를 네. 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어려워요. 이렇게 말하는 거 좀 어렵네요.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 질문하신 분은 우리 흔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당신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러는데 그거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우주에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너무 괴로울 때는 그렇게 해보는 거를 권합니다. 네. 상대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건 일단 받아들이시고 네. 거기에 맞춰서 밸런스를 맞춰보되 이게 너무 반복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연습해서 단호한 화를 네. 한번 내서 밸런스를 맞추시는 노력 해보시기를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근데 네. 또 깨알 팁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이걸 하기 전에요. 뭐는 확인해 봐야 되냐면요. 약간 친하게 지내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 부장님이 어떤 분인지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대. 근데 본인만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중요하다. 네. 이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쯤은 한 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나를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성인이 돼도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의 말투에 되게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승국 씨 잠깐 와봐요. 이거는 괜찮아. 근데 이승국 씨 잠깐 봅시다. 그러면 왜 화를 내세요?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네네. 혹시나 나한테 그런 면이 있는지를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나와 잘 지낼 수 있어요. 내가 나를 알아야 내가 남과 잘 지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참고해 주시고요.